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리티어로 아마존 다이나모DB 시작하기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웨비나의 내용은 현 제작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사이트와 이 컨텐츠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저희 AWS 사이트의 내용이 최우선됩니다. 또한 한글 번역 내용과 영어 원문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어 원문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연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웹창에서 직접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채팅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께 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모DB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다이나모DB가 기존의 RDBMS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이나모DB의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 또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콘솔을 통해서 프리티어 내용, 즉 프리티어의 한계 안에서 다이나모DB의 각종 기능들을 실제 직접 사용해보는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다이나모DB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인데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꽤 길지만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모DB는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양의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이나모DB는 완전 관리형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관리형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카우치베이스라든지 HBase 등과 같은 NoSQL에서 카파시티 프로비저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단지 실제로 데이터 자체 그리고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부분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저희 관리형 서비스다 보니까 대용량 또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갑자기 큰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미처 카파시티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형 서비스의 특징상 큰 용량 또는 이런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에 빠르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성능이 그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이나모DB는 언제나 10ms 미만, 즉 1mm에서 5mm 정도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 단자릿수 밀리세컨드 미만의 일관된 성능, 일관된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하는 그 한계 안에서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답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응답 속도에 그 변화가 있지 않고 언제나 일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NoSQL 데이터베이스 형태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모델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또는 키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RDBMS에서는 데이터 모델을 생성 시에 언제나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사용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반해서 DynamoDB는 NoSQL 데이터베이스답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DynamoDB는 AWS상에서 돌아가는 특징상 IAM을 통한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IAM을 통해서 특정 인스턴스 또는 특정 사용자에 대해 여러 접근 제어 ACL을 생성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ynamoDB가 가지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별도의 람다 함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스트림을 통해서 다른 확장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oSQL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NoSQL의 특징으로는 RDBMS에 비해서 아주 자유로운 스키마 형태를 가지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RDBMS처럼 소위 엑셀의 표 같은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할 때 미리 컬럼 이름이라든지 컬럼의 특징을 미리 정의를 하고 활용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죠. 그리고 사용 도중에 컬럼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데이터 형태를 집어넣거나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NoSQ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키 값의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종류, 간단한 문자열부터 시작해서 숫자 또는 바이너리, 불리언 또는 도큐먼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 흔히들 도큐먼트 데이터 형태라면 JSON 형태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속성을 가진 스키마를 가질 필요가 없이 개별 행이 서로 다른 컬럼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죠. 이 부분은 뒤에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SQL에서는 일반적으로 put 그리고 get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읽어오는 액세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DBMS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1대-n 또는 m-대-n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RDBMS와 달리 직접적으로 릴레이션, 즉 관계를 NoSQL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은 저희 DynamoDB는 그러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 그리고 빠르고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확장성 또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아주 상세한 수준의 액세스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DynamoDB가
사용량 또는 데이터량 또는 사용 형태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사용하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것이 읽기 요청 또는 쓰기 요청에 플로팅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그 상황에서 평균 응답 속도, 평균 레이턴시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파란 선이 높든 낮든 거기에 상관받지 않고 초록색 선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 즉 10ms 미만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상적인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언제나 나타내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징으로 3개의 AZ, 즉 3개의 가용 영역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복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해서는 그 strong consistency 또는 eventual consistency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쓰자마자 언젠가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eventual consistency 모델, 또는 쓴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다음번 읽기에서는 반드시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strong consistency 모델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적당한 형태를 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이나모DB의 특성을 기반으로 화면에 보시는 수많은 회사들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다이나모DB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 또는 다양한 IoT 또는 모바일, 그리고 각종 웹사이트에서 다이나모DB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여러분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개괄적인 부분 설명을 떠나서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다이나모DB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이나모DB의 테이블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로 모두가 항목이 될 거고요. 각각의 파란색 네모는 속성, 키밸류, 페어, 또 이름값 또는 여러 제이슨 문서 같은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 테이블에 있는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을 표시한 건데요.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항목에서는 아이템이라는 속성, 네임이라는 속성, 어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목에서는 아이템이라는 속성, 네임이라는 속성, 디펜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즉 아이템이랑 네임이라는 속성은 두 항목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택이라는 속성은 위에 있는 항목만, 디펜스라는 속성은 아래에 있는 항목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해 보셨어요. RDBMS, MySQL이나 MS SQL 같은 그런 RDBMS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모든 항목이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속성 항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추후에 새로운 속성을 집어넣고 싶을 때 이러한 속성들은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성들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RDBMS에서는 각종 수치, 인티저 또는 플로트 또는 스트링, 캐릭터 아니면 텍스트, 데이트 등등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는데요. DynamoDB에서는 이름값 저장소 모델을 사용할 경우엔 스트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자열이죠. 넘버, 숫자, 바이너리, 말 그대로 바이너리, 그리고 스트링 셋, 넘버 셋, 바이너리 셋이라고 하는 어떤 해당 데이터 타입의 군집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저장소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Boolean, Null, List, Map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DynamoDB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이 이걸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DynamoDB는 AWS의 프리티어와 별도로 시간제 프리티어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른 프리티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료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DynamoDB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어 범위 안에서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보조하여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대략 어느 정도 카파시티인가 하면 한 달에 약 200만 건의 읽기 또는 쓰기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을 정도의 프리티어 퍼포먼스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25 쓰기 유닛 또는 읽기 유닛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쓰기 또는 읽기 성능뿐만 아니라 스토리지와 관련해서 즉 데이터의 저장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포함해서 약 25기가 정도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또 별도로 DynamoDB 스트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달에 약 250만 건 가량의 리드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테이블의 경우에는 두 개의 AWS 리전 사이에 대해서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을 배포할 수 있도록 프리티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설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프리티어에 해당하는 용량만큼이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비용이 청구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AWS 어카운트를 만들었을 때 최초로 이제 부여되는 12개월간의 프리티어 기간과는 별도로 DynamoDB 자체적인 프리티어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ynamoDB의 콘솔로 들어가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자, 우선은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CLI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데모는 시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콘솔을 통해서 여러 DynamoDB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ynamoDB 대시보드로 들어오시면은 가장 먼저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한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한국어로 된 콘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로딩이 되면 간단하게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당한 테이블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웨비나라는 테이블 이름을 하고요. 파티션 키는 아이템 네임 이라는 파티션 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생성을 눌러주면 다이나모DB의 테이블이 즉시 만들어지겠죠.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수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작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웨비나라는 테이블을 방금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목이라는 탭을 열어보면은 여기서 웹 콘솔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항목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항목 만들기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키를 지정해 줬던 아이템 네임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템 네임으로 보통 칼이라고 하는 아이템 네임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또 다른 항목 속성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디펜스. 보통 칼인데 디펜스가 있네요. 네, 디펜스는 5. 그리고 또다시 수치. 공격력은 100. 또 이번에는 스트링. 그래서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네, 전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이름, 보통칼, 어택, 클래스, 디펜스라는 항목이 생성되었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항목을 한번 넣어보죠. 이번에는 보통 방패를 넣고 다시 수치 디펜스라는 수치를 넣고 100 그 다음에 스트링 수치 즉 문자열이 되겠죠. 클래스는 전사 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 아이템 이름은 아까 만들어줬던 방금 만들어준 보통 방패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보통 칼이라는 아이템이 생성이 되고요. 클래스는 전사 또 디펜스 수치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택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택 수치가 보통 방패에는 어택 수치를 우리가 아까 입력해 주지 않았죠. 보시면은 이 세 항목만 있는데 반해서 보통 칼은 4가지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널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줬던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보아주죠. 키를 우리가 아까 아이템 네임이라는 항목을 키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키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칼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집어넣고 수치 50이라는 수치를 넣고 한번 저장을 시도하겠습니다. 저장을 시도했더니 밑에
400 에러가 뜨죠. 즉, 이 에러는 동일한 키 값을 가진 항목이 입력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즉, 키를 지정했던 항목이 우리가 키로 지정했던 아이템 네임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또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보통 활을 넣어주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클래스는 궁수로 들어가고 밴드 숫자 에로우 100이라는 항목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넣어준 보통 활이라는 아이템은 어택이라는 항목도 없고 디펜스라는 항목도 없고 에로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손쉽게 편집을 하거나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다가 밴드 넘버 어택 는 25. 즉,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손쉽게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잠시 돌아와서 방금까지 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수정하는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그렇겠지만 인덱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언제나 아무리 고유하지만 키값만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봤었던 어떤 데이터 형태에서 언제나 아이템 이름을 알고 활용할 수는 없겠죠. 이를테면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언가, 또는 전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언가, 또는 공격력이 얼마 이상, 또는 방어력이 얼마 이상인 아이템은 뭘까, 이런 형태의 쿼리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다이나모DB는 어떤 인덱스 형태를 제공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다이나모DB는 두 가지 형태의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다이나모DB의 GSI라고 부르는 인덱스 형태인데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원 데이터를 놔두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공되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즉, RDBMS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보통 만들 경우에 기존의 테이블 데이터는 놔두고 별도의 인덱스용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전 데이터를 이제 열람하는 형태가 된다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로 테이블을 복제를 뜨는 거죠. 배경에서 어떤 한 테이블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거나 삭제가 됐을 경우에 그 함께 생성되었던 여분의 GSI에 대해서 그 변경이 금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테이블 간의 싱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단지 자기가 이제 활용하기 편한 또는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는 형태의 인덱스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all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리가 원전 테이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그 조건에 따라서 A2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 한다면은
A2만 추가되어 있는 별도의 GSI를 생성을 하는 거죠. 또는 현재 키값들에 대해서만 어떤 열람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 키만 들어있는 GSI를 선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GSI는 완전 별도의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독립적인 RCU 또는 WCU를 할당해서 소모하게 되죠. 물론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번 복제가 된다는 면에 있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역으로 훨씬 더 빠른 쿼리 응답 또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전 테이블 하나에 많은 RC와 WCU가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GSI를 만들고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덱스 형태는 LSI, Local Secondary Index라고 부릅니다. Local Secondary Index는 한 파티션의 최대 크기, 현재의 최대 크기인 10기가까지의 크기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LSI는 최초의 테이블을 생성할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사용 도중에 LSI를 추가할 수는 없죠.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도중에 얼마든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컨더리 인덱스를 언제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언제나 변경, 삭제하거나 만드는 것이 자유롭죠. 하지만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그러한 자유로움은 없고 그리고 키 컬럼의 재배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 테이블에 있었던 기본 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세컨더리 인덱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 최초 테이블은 아이템 네임에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 우리가 인덱스를 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형태에 따라서 어떤 컬럼에다가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넣는 거가 효율적일까는 여러 고민 또는 실험을 통해서 확정할 수가 있겠죠. 다만 데이터가 커지면서 또는 데이터에 여러 컬럼이 있을 경우에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쿼리하는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기본 키 뿐만 아니라 다른 키를 활용해서 훨씬 다양한 형태의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쿼리를 해보고 인덱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었었던 테이블로 돌아와서 우선 새로운 항목을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데이터에서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쿼리는 콘솔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캔, 그리고 쿼리가 있습니다. 스캔은 있는 모든 항목들을 그냥 특정 필터에 따라서 덤프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파티션 키를 우리가 아이템 네임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티션 키 아이템 네임은 어떤 종류의 이름을 할지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파티션 키 아이템 네임에서 보통 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쿼리를 해보도록 하죠. 검색 시작을 눌러보면 자, 아까 만들었던 세 가지 항목 중에 보통 칼이라는 항목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한번 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칼이라는 이름으로 쿼리를 한번 해보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보통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쿼리를 해보면은 아까 입력했었던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필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추가해서 필터 속성의 이름을 넣도록 하죠. attack이라는 속성,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번호로 입력을 하고, 공격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찾기 위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이상 검색을 시작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문자열에서 이번에는 입력하지 않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이템 네임 문자열은 공란으로 놓고 다른 필터를 입력해 봤습니다. 나오는 게 없네요.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될 수 없다. 즉 실행이 안 된다 라는 오류죠. 여기다가 다시 보통칼 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칼이라는 아이템이 표시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스캐너로 바꿔서 넣었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사의 무기 중에서 어택 이름이 많은 것을 찾고 싶을 수가 있겠죠. 스캔은 모든 데이터를 다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 유닛을 소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효율적이지 않겠죠. 즉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빠른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탭에서 인덱스라는 탭을 선택을 하고요. 인덱스 생성을 합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인덱스는 모두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파티션 키를 지정하게 되어 있죠. 기본 키로. 그런데 테이블을 생성할 때 아까 만들었었던 아이템 네임이 아니라 다른 파티션 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아이템 네임, 어택, 클래스, 디펜스라는 속성들 중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인덱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키는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인덱스 이름은 자동 생성되고, 프로젝션 속성, 즉 이 인덱스에 들어갈 항목들은 모두 집어넣는 걸로 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덱스는 아까 만들어졌었던 이 테이블에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덱스는 데이터를 재정렬한 인덱스가 되겠죠. 또는 재정렬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은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다리는 동안에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웹이나 LSI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기본 키는 파티션 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템 네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정렬키로 클래스라는 컬럼을 또는 속성을 정렬키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정 뿐만 아니라 LS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설정 사용을 하지 않고 보조 인덱스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추가를 누르고 아까 만들었던 아이템 네임에 정렬키를 추가해 주고요. 아이템 이름으로 어떤 걸 할까요? 적절하게 공강력을 로컬 보조 인덱스로 만들기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태그는 숫자로 가도록 하죠. 인덱스를 추가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생성을 눌러줍니다. 생성을 눌러주면은 또 테이블 만들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동안 아까 웨비나 테이블로 돌아가도록 하죠.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 항목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아까 웨비나 테이블에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항목 탭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을 할 때 웹이나 아이템 네임 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됐었던 거였는데요. 눌러주면은 자, 테이블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 데이터에는 아이템 네임과 클래스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하더라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클래스가 전사용 아이템이고 속성으로 어택 항목이 50 이상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시작해보면 아까 만들어줬었던 보통 칼 어택이 100이었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스캔으로 전체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주는 거죠.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템 이름으로 짧은 칼이라는 아이템 이름을 넣어주고요. 클래스를 없앱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 어택 수치를 25를 넣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목은 방금 만들어준 짧은 칼이라는 항목은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줬었던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에서 파티션 키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체 표에서 스캔을 했을 때는 나오지만은 인덱스를 가지고 스캔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해당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인덱스에서 필요로 하는 클래스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인덱스엔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필터로 아이템 이름이
아이템 네임 문자열이죠. 자, 짧은 칼 어떻게 나올까요? 자, 스캔을 했습니다. 아까 만들어줬었던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에서 아이템 네임을 가지고 스캔을 하는 거죠. 즉 해당 인덱스 테이블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훑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템 네임이라고 하는 항목에 짧은 칼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살펴보면은 지정된 레코드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죠. 왜냐하면은 인덱스는 분명히 이 클래스라는 항목을 가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덱스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됐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항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이름, 자, 긴 칼, 클래스는 전사, 어택은 수치 50 그래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하나 더 만들죠. 짧은 칼, 저는 사냥꾼, 어택은 10 그리고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죠. 내구도를 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에 대해서 우리가 스캔을 해보면은 아이템 네임과 클래스, 아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줄 때,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 이 두 항목이 반드시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겠지만 이번에 인덱스에서는 아이템 네임과 어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들어준 LSI가 되죠. LSI를 기반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항목이 다 어택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이름은 활, 클래스는 사냥꾼, 그 다음에 숫자로 내구도를 20 이런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자체에서는 아이템 네임, 그 다음 소트키로 클래스가 들어있었고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에서는 어택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근데 새로운 항목을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어택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지웠습니다. 저장을 시도하면은 자, 추가가 됐죠. 활, 사냥꾼, 클래스, 어택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표에서 스캔을 하면은 3개 항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덱스에서 스캔을 하면은 그렇죠. 어택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스캔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나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나 이렇게 활용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인덱스 자체 크기가 10기가로 제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 그 인덱스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워지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RCU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데이터의 인덱스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 없고 훨씬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품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 또는 복잡한 데이터를 읽거나 활용할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테이블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면은 웨비나라는 테이블에서 현재 사용량에 대한 어떤 그래프, 읽기 용량, 또 실제 사용했던 프로비저닝된 용량과 실제로 사용한 용량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로틀링된 개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테이블에 대해서 지정된 용량이 100이라는 용량이 있는데 지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이상을 넘어가는 요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 테이블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쓰기 용량 또는 마찬가지가 있을 거고 또 추가로 GSI에 대해서 이렇게 용량 그리고 스로틀링 된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 지연 시간 등등 여러가지 스탯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리포트는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테이블의 쓰기 용량 또는 읽기 용량을 이렇게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에 따로 용량을 지정해주고 싶을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 항목에서 별도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덱스에서 여러가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이 트리거는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경우에 그 스트림을 람다 함수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제어는 이미 알시고 계시겠지만 엑시엘 제어를 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여러가지 리소스에서 태그를 지정해서 해당 리소스의 활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에서는 우리가 스트링 관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상당히 모든 데이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DynamoDB 데이터 특성상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TTL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TTL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데이터 중에서 오래된 데이터를 지정된 시간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방법 또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특정한 크기 미만으로 유지를 하거나 비용 또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 RDB 같은 경우 또는 기존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해당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해서 오래된 데이터를 이제 제거하는 형태였는데요. 이 TTL을 설정해 두면은 해당 데이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지정한 TTL에 지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는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WCU나 RCU를 소비하지 않고
사용자의 할당된 퍼포먼스 카운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날렵하고 날씬하게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TTL을 활용하는 것이 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다이나모DB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걸로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간략하게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간략하게 콘솔을 통해서 다이나모DB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인덱스를 활용해서 다이나모DB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덕션 사이트들에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 또는 저희 오늘 다루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웹사이트의 다이나모DB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사용례 또는 여러 샘플들을 한번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